멘트. 프랑스 상징주의의 거장 말라르메는 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기량이 정점에 도달한 발레리나가 춤을 출 때는 자신이 춤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춘다. 시인도 마찬가지다. 시인이 시를 쓴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쓸 때 비로소 뛰어난 작품을 얻게 된다. 따라서 시쓰기란 억지로 미사력을 갖다 찾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붙잡아 제시하면 된다. 이 시간에는 기타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때 제시되는 이미지를 지각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지각 이미지에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따라서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미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근육 감각 이미지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오늘은 기타 이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각 이미지. 실제로 혀를 맛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미각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짠맛이나 신맛이나 단맛, 쓴맛 등 이 맛과 관련된 구체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어야 미각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하겠죠. 자, 예를 먼저 들어볼까요? 박목월의 물새알 살새알이라는 시에 보면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자, 미각이 느껴지죠. 그 다음 정기용의 고향에서는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마찬가지로 미각 이미지가 느껴질 겁니다. 정일근의 흑백사진이라는 시에서는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을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이런 식으로 시구가 전개되는데, 여기서 달콤한 바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미각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지요? 자, 그 다음에 한명희의 감태 스파게티라는 시에 보면은 포크로 살살 돌려 들어 올릴 때 딸려오는 쪽빛 바다내음. 예, 바다내음이 포크로 들어 올려진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바다내음은 쪽빛 바다내음이라고, 쪽빛이라는 또 시각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선한 감을 주지요. 예, 이런 식으로 미각 이미지를 표현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미각 이미지가 들어간 시도 한번 살펴봅시다. 사향, 김상옥.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치 그리운 솜씨에 향기로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케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예,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봄을 씹는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미각을 통해서 오는 이미지가 살아 올라오죠. 자, 그 다음 또 한 편 보겠습니다. 주막에서 김용호. 어디든 멀찌감치 통한다는 길옆 주막. 그 수없이 입술이 닿은 입 빠진 낡은 사발에 나도 입술을 댄다. 흡사 정처럼 올마오는 막걸리 맛. 여기 대대의 슬픈 노정이 집산하고 알맞은 자리 저만치
위에 있는 송덕비 위로 맺고도 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여 소금보다도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주막을 나서면 노을 비낀 길은 가없이 길고 가늘더라만 내 입술이 닿은 그런 사발에 누가 또한 닿으랴 이런 무렵에. 자, 우리가 인생을 정처 없는 나그네라고 또 길을 걸어가는 그 나그네 길로 비유를 하고 하지요. 이 시도 인생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단한 나그네 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시가 아니고도 유행가에서도 늘 만나는 얘기와 같아서 좀 진부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인생의 모습은 수없이 입술이 닿은 입 빠진 낡은 사발에 나도 입술을 댄다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진부한 것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맛이 미각적 이미지로 제시된 것이나 또 역시 인생을 소금보다 짜다는 그 미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시는 아주 신선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짠가, 소금보다 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이 시를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박목월의 적막한 식욕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볼까요? 메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초원 잔칫날 팔모상에 올라 새사돈을 접대하는 것. 자, 이 시에서는 싱겁고 구수한 메밀묵 맛을 통해서 인간의 그 유한성을 오히려 아름다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그 인간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각적 감각은 감각 자체로 끝나지 않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이런 전통적인 인간미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메밀묵이 새사돈을 대접하는 상에까지 오르는 소중한 음식임을 환기시키면서 결국은 미각적 이미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각적 이미지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후각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후각은 냄새로 맡는 거죠. 코로. 코 후자. 실제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즉 자연물에서 나는 냄새, 음식에서 나는 냄새 등 냄새와 그 향과 관련한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이 시에서는 뭐 진달래 향기라든가 보리 내음새가 시를 읽음으로 해서 우리 머릿속에 내음새처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그 다음에 도선 스님의 차 한 잔이라는 시에 보면은 향기로운 차맛은 욕망의 오감을 잠재우고 영원의 시간을 멈추네. 그 향기로운 차맛 오감을 잠재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에 보면은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자, 여승에게서는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해서 산에서 사는 여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치라는 것은 까치치라는 산나물의 사투리로 가지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상옥의 사향이라는 시에서는 어마씨 그리운 솜씨의 향기로운 꽃지짐. 어마씨가 꽃지짐을 만드는데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미지로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님의 장마에 보면은 온 집안에 퀴퀴한 돼지 비린내. 예, 장마철이 오래되면 눅눅하고 퀴퀴하죠. 자, 이게 우리 몸에 그대로 와닿잖아요, 냄새가. 다음 이용학의 두매산골에 보면은 쌍바라지 여러 제치면 썩달나무 썩는 냄새에 유달리 향기로웠다. 자, 여기서 쌍바라지라는 것은 그
그 창문이지요. 좌우로 그 열어젖히도록 두 짝의 그 창문을 단 그 바람벽 위쪽에 그 작은 창문 있지요. 이걸 쌍바라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쌍바라지 열어젖히면은 썩달나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썩달나무라는 건 썩은 나무입니다. 창문을 열어젖히니까 그 뒤란 쪽에가 썩은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썩은 나무가 유달리 향기로웠다. 그 고향집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 그 아늑한 정취를 풍기지 않아요? 그 다음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 보면은 술 읽는 마을마다, 우리 많이 애송해 봤죠, 이 시. 자, 그 시골 마을을 지나면서 나그네가 느끼는 후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백석의 여운한 골짜기라는 시에 보면은 새옷의 냄새가 나고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의 냄새도 나고, 아마 명절이 됐나봐요. 인절미, 송구떡이라든가 찰떡이라든가 이런 냄새들 얼마나 구수해요. 그 배고픈 시절에는 더 그렇죠. 자, 여기서 술 읽는 하고 감이 읽는 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술 읽는다는 것은 술이 발효가 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미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감이 익는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감이라는 것은, 익은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감이 빨갛게 익으니까 이것은 후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시각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인들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써야 돼요. 자, 다음 예시도 보고 시를 감상해보고 후각적 의미가 어떻게 활용되겠는가 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여운이라는 조지훈의 시를 보겠습니다. 여운, 조지훈. 물에서 갓 나온 여인이 옷 입기 전 한때를 잠깐 돌아선 모습, 달빛에 젖은 탑이여 온몸에 흐르는 윤기는 상긋한 풀내음이라. 검푸른 숲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채는 부드러운 어깨 위에 출렁인다. 희디흰 얼굴이 그리워서 조용히 옆으로 다가서면 수줍음에 놀라 크는 흠칫 돌아서서 먼데 산을 본다. 자, 한편의 아름다운 수치와 같죠? 문득 달빛 속 물속에서 갓 나와서 온몸에 물기 뚝뚝 떨어지는 그 여인의 관능적인 나상, 뒷모습만 그 실루엣의 흑백 사진으로 보입니다. 온몸에 흐르는 윤기는 상긋한 풀냄새라는 그 후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그 여운만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운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촉각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제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즉 부드러움, 거침, 차가움, 따뜻함 등 감촉 혹은 온도에 그 관련한 표현에서 이 촉각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상화의 그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에 보면은 촉각 이미지가 있습니다. 밥티처럼 따스한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자, 시리도록 촉각 이미지죠. 그 다음에 김종길의 성탄제 보면은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없이 부빌 때 그 촉각 이미지, 또 서늘한 옷자락, 이런 게 바로 촉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를 보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그 내 입술의 뜨거움 촉각 이미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동명의 내 마음이라는 시를 보면은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예, 뱃전에 부서질 때 그 촉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지용의 유리창에 보면은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폐혈관이 찢어지는 그 아픈 촉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예시를 보면서
또 시도 한번 감상하면서 후각 이미지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가 또 살펴봅시다.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시면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축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 속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자, 이 시는 고독의 아주 극치점에서 뜨거운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극치점에서 찬란한 슬픔이 탄생한다는 것을 성류를 통해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단한 껍질 속에 알알이 들어있는 석류의 붉은 열매를 들끓는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다시 인걸불,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 어지러운 충만, 홍보 속의 슬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내 가지고 사랑이 생성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히 그 새파란 시면의 하늘은 들끓고 어지러운 화자의 마음과 색채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독이 극한점에 달하는 텅 빈 가슴 속 캄캄한 골방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들끓고 반대로 사랑하는 대상인 그대의 뜰 안에서는 오히려 슬픔이 깨진다는 표현에서 역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 1년에서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라는 촉각적 이미지가 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근육 감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의 긴장과 위안 혹은 신체의 움직임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역동적 이미지를 근육 감각 이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호미를 지어다오 부드러운 이 흙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이게 바로 근육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시입니다. 이 시는 그 신체의 각 부분들과 연관된 근육 감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호미를 쥘 때, 부드러운 흙 만질 때, 발목이 시도록 밟을 때, 좋은 땀을 흘릴 때, 이게 전부 근육 감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박두진의 묘지송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각 이미지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묘지송, 박두진. 북망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의 무덤 속 어둠에 하얀 총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죽음의 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죽음 죽었음에 인해 안쓰럽고 언제 무덤 속 환히 비춰질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삐삐 빼빼쫑빼쫑 맷새들도 우는데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죽음들이 누워있네. 자, 이 시 한 편 속에 제시된 그 여러 종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무덤 속 어둠에 하얀 총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죽음도 내도 풍기리. 자, 이 대목을 봅시다. 무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정한 무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얀 총루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또 향기로운 죽음의 내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살펴보면은 살아서 설던 죽음 죽었음에
이내 안쓰럽고 언제 무덤 속 환히 비춰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자, 이 대목에서는 죽음이 삶보다 행복하다는 그 역설을 통해서 죽음을 찬미를 하고 있잖아요. 환히 비춰줄, 여기서는 아주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봅시다.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삐삐 빼 빼쫑빼쫑 맷새들도 우는데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죽음들이 누웠네. 자, 이 대목을 보세요. 자연과 아주 행복하게 어우러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행복감과 생명감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특히 삐삐 빼 빼쫑빼쫑에서는 청각적 이미지, 그 새소리 들리죠? 들리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봄볕 포근한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몇 편 시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각적 이미지 시 감상을 여러 편 하면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확실히 느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대상 김광균.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먼 곡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명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자, 이 시는 언어로 한 폭의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공간을 형성하는 그 시어들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또 실감을 주기 위해서 사물의 그 시각적인 색감을 가미한 시어들 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곡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이 보랏빛 색지 위에서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라고 그랬잖아요.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명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이게 전부 다 이건 그 시각 이미지라든가 청각 이미지라든가 이런 향료를 뿌린다든가 후각 이미지라든가 청각 이미지라든가 불명 꺼질 듯이 하는 이 근육 감각적 이미지까지도 다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좋은 시 한 편 봅시다. 피아노 전봉건.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 이 시 멋있죠? 이 시에서도 우리는 언어로 그린 그림 한 폭을 보게 되는 것 같죠. 이 그림에는 10마리씩 20마리씩 끊임없이 빛의 꼬리를 물고 튀는 물고기가 그려져 있죠. 우리 피아노 칠 때 그 음반 팍 손가락으로 두드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목이 피아노하고 결부시킬 때 그 물고기는 피아노를 치는 여자의 그 날렵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아닙니까? 동시에 그 연주가 만들어내는 선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들리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 물고기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리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시각적 이미지는 이처럼 놀라운 표현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뛰어난 솜씨로 세련되게 치는 그 음유로 심상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피아노 건반위를 민첩하게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그 10손가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바다는 피아노가 내는 소리를 비유한 것이죠.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은 음률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어떤 대목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관념이나 세계관이 끼어들지 않는 아주 순수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시입니다. 이 감각적 심상의 이상적인 방법은 공감각에 있습니다. 이 공감각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정서적 환기를 이루는 이러한 감각을 공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감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별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익히기 위해서 자, 시 한 편씩 모두 써보세요. 이미지가 있는 시. 제가 지은 시 한 편을 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꽃 고두서 아득한 날들 넘어 이 탄천변에 그때 얼굴들이 한무더기 모여있네. 개나리꽃으로 핀 아이들이 황금종 같은 입을 열고 나리나리 개나리 설레는 내 풍금소리에 맞춰 부르던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합창소리. 나도 따라 흥얼거리다가 화사한 기억들이 왈칵 쏟아져 나와 꽃가지는 휘어져 내게 안길 듯한데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천변이 온통 물들어 있네. 노란 그리움으로. 자, 맨 처음 교직에 초등학교 있을 때 담임 맡았을 때 2학년 어린애들 데리고 소풍 나갔던 그 광경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개나리를 노란 개나리꽃들을 보면서. 그래서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가 버무려져서 추억을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시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